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소원단의 이종만 사무총장이에요. 네. 지난 1월 27일 문재인과 이정미를 내란 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고발자 조사 즉 네네. 받으셨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그 헌법소단이 2022년 1월 27일부로 국가공기관 4곳에다가 여적죄인 문재인과 여적죄인 이정미 2017년 3월 10일 당시 헌법재판 소장 권한대행이던 그 자 둘을 여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4곳에 했는데 대검찰청, 공수처, 그 다음에 육군 56사단 수도방위사령부, 다음에는 국가정보원에 이 둘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는 그 공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와 대검찰청, 그 다음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경찰청으로 하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박상구 총단장이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종로경찰서에서 이미 고발자 조사를 마쳤고, 지난 3월 23일 저 이종만이 이정미를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서울경찰청 별관 안보수사 5대에서 고발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월 27일 공수처, 국정원, 국군수도방위사령부에 저희가 고발을 했고 대검찰청에도 했죠. 지난 3월 15일 헌법소원단의 박상구 총단장님께서 피고발인 문재인을 상대로 종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에는 서울경찰청장 별관에서 중화동 소재의 안보수사 5대에서 이종만 사무총장님께서 피고발인 이정민을 상대로 고발 조사를 받은 것까지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관련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온 건가요? 네. 고발인은 이종만과 박상구 총단장, 이혜경 총관사장까지 3인이 문재인을 또 똑같은 여적죄로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처가 4군데다 보니까 4군데에서 당사자들이 조사를 안 하고 이 경찰청으로 전부 하부 위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고발자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네. 최전선에서 이렇게 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헌법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헌법소단, 저도 일원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보람됩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로 들어가실 거예요? 예, 감옥소 같이 들어가는 것 마냥 으시시하네요. 네. 모양이. 네. 2018년 9월 19일 날 문재인 집단들이 북한에 넘어가서 군사훈련을 서로 위협을 방지하는 협약을 했는데, 이것은 나라를 통째로 국교에다가 바치는 항복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27,000명 정도의 애국심에 10여 개 단체들이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했는데, 당시에 모든 고발 사건이 각하됩니다. 즉 고발할 가치도 없다고 다 돌려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2022년 1월 27일 문재인 불법 집단에 스스로 얘기하는 5년 만기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아마 다음 윤석열 집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경찰청의 특히 경위 그 위에 상관들이 조사를 받고 넘기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느낌에는. 또 이 경찰 조사가 끝나면은 사실은 피고발인인 문재인은 불러서 조사를 못할 입장이니까 이놈들이 볼 적에 아마 서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정민은 지금 일반 개인, 변호사지만 일반 개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정민은 아마 부를 수 있는 위치가 되리라 보고요. 그 피고발인 조사가 되면 검찰로 기소, 경찰이 검찰로 올립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그러한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과연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은 그냥 조사하고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가더라도. 그래서 추미애를 고발한 그
한 변호사의 입장을 보니까 6번을 돌리더래요. 와. 여기 검찰이 경찰로 검찰로 동서남북으로 시간 돌리면서 시간 끌기. 그게 1년 6개월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 분통을 참지 못하고. 이자들이 과연 어떠한 행위를 할지, 또 우리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그 행위가 정법하지 않으면 그자들도 부역죄, 부역한 죄는 또 이적죄입니다. 그게 적을 이롭게 한 죄, 이러한 죄로 또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이 공직자로서 20년, 30년, 경위들이 보통 20년 이상 경찰 근무를 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의 앞날이 불투명하죠. 대한민국 정법한 법률에 의해서 그들마저도 위험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은 많이 전파해 주셔서 공공기관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인놈들의 목숨도 하늘에 맡겨진 게 아니고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 처단될 것임을 명심할 수 있도록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시부터 조사를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래도 한 3년간 헌법소원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렇게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흔치 그래도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고발인 조사를 받고 다니시는데 느낌은 어떠세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집단의 그 불법 권력이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이들도 소위 이적죄로서 처벌받기 싫으니까는 조사를 하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조사하는 경위들이 박상구 총단장이나 저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위협을 주는 게 아니고 네네. 조사 과정을 보면 상당히 소프트해요. 우리는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들은 부드럽게 대하는 걸 봐서는 네. 적의감보다는 자기들의 해야 될 업무의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영등포 경찰서의 2월 달에 권성동 2017년 3월 10일 불법 위원 파면에 대해서 당시에 20대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을 직권남용은 7년 이하의 죄와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그거 조사하던 영등포 수사관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검찰로 네.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하는 거 보니까 공직자 사회에서의 분위기가 일단 네. 나는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어감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들이 조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네. 그러면 오늘 고발인 조사 네, 잘 받으시고 네, 파이팅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반드시 네. 이놈들을 처단. 형법에 의해서 처단할 것입니다. 나오실 때 문자 주시면 또 연계해서 네네. 맞이하겠습니다. 네, 이종만 사무총장님 고발인 조사 네.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안에서 그 고발인 조사 상황은 어땠나요? 네, 지지난주 3월 23일 날 중랑구에 소재한 중화동 안보수사 5대에서 조사받을 때는 건물도 뭐 으시시했지만은 조사관들 두 사람의 행위가 우호적이지는 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수사, 알았어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반면에 네네. 이번에 이정만 경위라고 여기 장안동에 소재한 안보수사 2대는 네. 저희가 증거자료 1, 2, 즉 탄핵 소추안 사본 100여 장, 그 다음에 탄핵 심판 결정문 100여 장, 또 우리 고발장 한 7, 80장 되는, 즉 거의 300페이지에 되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더라고요. 이 경위가. 네네. 그래서 1시간가량 조사받는데 안 물어봐도 될 것까지 다 물어볼 정도로 세심히 봐서 거꾸로 제가 야, 성의가 있구나, 이 경위가 뭔가 의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한 분이네요. 네. 네. 사실 여지껏 그 고발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히 그 공부를 하고 물어봐서 이종만 사무총장님이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고발한 고발장을 네.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네, 물어보지 않아도 될, 네. 사실 여적죄가 내란죄, 위안의죄가 제일 커서 네네. 여적죄에 대한 것만 키포인트로 공략을 했는데 저는 답변을. 네네. 네, 근데 국가보안법상의 위반 등, 즉 이집트의 K9 자주포를 수출한 것이 보안법 위반인가요? 이런 좀 황당한 그 내용 중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국가보안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게 10여 개 조항을 넣었는데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걸 들춰내 갖고 묻는 바람에 자료는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 답변을 했지만 그 정도로 세심하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위가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메모해서 물어보는 바람에 예상치 않았던 좀 제가 볼 때는 하찮은 거, 여적죄가 중요한데 하찮은 것을 물어봤던 아하. 거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중에 111조가 있는데, 즉 공무원으로서 특히 조사를 하는 검찰, 경찰, 검사나 경찰이나 수사관 또는 정보를 담당하는 자가 이러한 중대한 국가에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이거를 세심하게 조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중범죄를, 네. 이런 공무원들이 중범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그런 물음에 맨 뒷면에다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시되어 있는 네. 111조를 글로서 명시를 했습니다. 네네. 명시해서 네. 당신들 이정만 경위도 그러고 그 직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사를 소홀하게 다뤘을 적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다시 역공으로 당신들을 국가보안법 111조에 의해서 특수공무집행 직무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조사만 하고 깔고 앉아 있기에는 위험한 그런 그 상대를 만난 거죠. 헌법소단을. 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 수사를 상위기관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즉 피고발인 문재인을 서면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발인 조사가 끝나야 검찰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행위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헌법소원단에서 불법 탄핵에 대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이 문재인 집단의 불법 참탈 행위, 참혹하게 탈취한 이러한 여적죄 행위를 가지고 고발을 해서 또는 소송을 해서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 대다수가 이 여적죄인 2기, 문재인 집단의 2기 행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봤을 적에 저희가 다시 윤석열 집단에게까지도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의 소송, 무효소송과 3구 대선 무효소송 또는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여적죄로 저희가 형사고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소위 말하는 현실상의 공권력을 탈취한 자들의 권력이 너무 세면은 저희가 초창기 3년 동안에 모든 소송이 각하되고 또는 고발 사건이 그들이 조사도 안 하고 각하시키고 깔고 앉는 동일한 선상에 똑같은 행위가 있을까봐 이제 투쟁 2기의 형태를 민사소송으로 바꿨습니다. 즉 문재인 집단이라는 것은 문재인 하나가 아니고 정권을 참혹하게 탈취한 문재인과 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수많은 강요 장관들, 그 다음에 차관들, 이들에 대해서 국민이 불법 무권 통치받은 5년의 세월 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병을 얻은 분들도 많고 재산상의 손실도 많은 국민들의 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1인당 100만원의 월 1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문재인 집단의 불법 통치 5년 60개월로 하면 1인당 6천만원의 정당한 저희가 계산한 그 피해보상금 위자료가 소송이 청구될 것인데 6천만원을 일시에 청구를 하게 되면 국민 한 분당 소송을 하는 소송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어서 일단 한 달치 100만원만을 1인당 피해보상 위자료로 소송을 하는 그러한 법률 형태를 취해서 10,000명이 되면은 100만원이 100억이 되는 것이고 10만 명이 되면 1,000억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은 1조가 되듯이 이러한 피해 소송을 법무법인과 협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선택한 법무법인에서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졌고 법률 대리인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그러면은 저희가 신문에다도 홍보를 해야 되고 신문 5단통이 보통 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된다는데 일에 나가는 거에 여러 차례 기획을 해서 내야 되고 또는 SNS 통해서 단톡방,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이러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국민한테 홍보해서 헌법소단의 민사소송 취지에 원고로서 동참하는 이러한 거국적인 국민소송단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헌법소단의 서울단장이자 대변인이신 애국뮤즈 김영선 대표님을 통해서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전파를 해주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법무법인과 협의가 돼서 어떤 소송 진행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의 기획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공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2017년 3월 10일 국가반란에 그 이전부터 태극기를 들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나오셨던 소위 500만, 1000만 태극기 애국국민들은 저희 소송에 모두 참가하셔서 문재인과 국가반란을 획책하고 무법 통치를 5년간 한 그 강요들 모두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송을 해서 받아내고 그들에게 불법 통치한 그러한 형사상의 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저 역시 그 불법 탄핵에 의한 그 불법 정권으로부터의 무단 통치 기간 5년은 너무나 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집회를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분명히 손해배상 받아야 되겠고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모두 다 동참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네. 동참해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